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족의 채취권을 둘러싼 어민과 장흥군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흥군은 경남 남해에 사는 A씨가 장흥군 요청으로 바다에 자망을 설치하고 해녀를 투입했지만 이후 장흥군의 입장 번복으로 금전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장흥군은 A씨에게 자망 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세족의 채취 전체 수익금의 15% 보장 약속을 받았다는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 장흥군과 관계 공무원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정종순 장흥군수와 수산과장 등 3명을 사기와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장흥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무안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가 하면 친척집을 방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위험시설인 게임장과 도축장, 육가공업체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합니다. 최근 광주 지역 성인 게임장과 관련해 광주 시민 50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데다 인근 담양군 거주자 1명도 추가 확진됐고 충북과 전북 등 타 지자체에서 육류 가공업체에 출입한 외국인으로 인해 종사자 43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성인 게임랜드와 청소년 오락실 등 게임장 관련 289곳과 도축장, 육가공업체 등 349곳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총 대상자는 2천여 명으로 예상되며 지난 3일 기준 499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남도는 광주 성인게임장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N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최근 종사자와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홀로 사는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고독사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순천시가 대책의 하나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장비를 보급합니다. 이 장비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순천시 노인장애인과 이정길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이정길 주무관입니다. 예, 순천시가 독거노인이 사는 가구마다 응급안전 서비스 차세대 장비를 보급하기로 했다고요. 응급 상황에 쓰는 장비인가 싶은데 어떤 장비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는 200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에 응급안전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에 자동으로 연결되며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히 대응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특히 이번에 도입하는 차세대 장비는 기존 장비가 노후화되고 오작동이 잦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및 태블릿 PC 기반의 통신 단말 장치 등 최신 ICT 기술을 전면 도입한 것이 특징이며 치매 예방 콘텐츠 등 부가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생활정보, 건강, 정서적 지원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시행한 건 이미 10년도 더 넘었지만 이번에 최신 ICT 기술을 도입하고 또 여러 가지 부가 기능까지 갖춘 차세대 장비를 보급했다는 거군요. 예, 그렇다면 이 장비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독거노인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대에서 낙상하는 등 다양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집안 구석구석에 설치된 여러 가지 센서가 상황을 인지하여 통신 단말 장치에서 자동으로 119로 호출하거나 본인이 응급 버튼을 직접 눌러 119 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지역의 응급관리요원 및 생활지원사에게도 알람이 동시에 전달되어 종사자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센서가 상황을 인지하고 자동으로 119를 호출해주는 방식이고요. 아니면 직접 버튼을 눌러서 호출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응급 상황에 더 쉽고 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원하는 순천 시민들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 또는 그 보호자께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차세대 장비 보급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가정 내에서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특히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일상적인 일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동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어르신들은 더욱 그렇겠죠. 앞으로도 모든 분들이 응급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시 노인장애과 이정길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지역 예술인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예술인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의 긴급 복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남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입니다. 자격 조건은 지난 3일까지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어야 하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이거나 직장 가입자 중 중위소득이 120% 이내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예술인은 전라남도와 해당 시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 속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84.9%, 642만여 명으로 파악된다며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이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영업손실 보상,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감면 등 6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소속 명현관 해남군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낙연 대표 등이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현관 해남군수의 복당을 최종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명군수의 복당은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 이른바 특별 복당 형태를 취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향후 공천심사 등에서 탈당 경력자에게 적용되는 25% 감점도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명현관 군수의 복당으로 전남 22개 기초자치장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섬진강 번역 4개 시군이 통합 관광벨트 조성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전남 광양과 구례, 곡성, 경남 하동 등은 지난 4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업무 협약을 맺고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대응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역사와 문화 전통을 서로 존중하고 관광 자원을 공유하며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4개 시군은 통합 관광벨트 조성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관광 정책에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월 중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순천시는 5차례 연속 순천만 습지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돼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비대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관광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시가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4억 700여만 원을 투입해 LPG 1톤 화물차 117대분의 신차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면 400만 원을 지급하며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폐차 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순천시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순천시는 종이팩과 폐건전지 교환 장소를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폐건전지와 건조한 우유팩, 음료수팩 등 종이팩을 압착해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종이팩 1kg과 폐건전지 0.5kg을 종량제 봉투나 화장지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상수도 사업 분야에 458억 원을 투입해 깨끗한 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광양시 상수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158억 원 늘었으며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등 전체 8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화된 상수도관 73.2km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는 18km를 우선 교체할 예정입니다. 진도 의신면에 위치한 원다항에 어민들이 직접 잡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판장이 들어섰습니다. 지상 1층 규모의 2개 동을 갖춘 수산물 직판장은 연안에서 잡은 신선한 자연산 수산물을 구매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시식할 수 있는 직거래 시장 형태로 운영됩니다. 직판장에서는 주로 자연산 농어와 낙지, 감성돔, 숭어 등 소형 어선들이 잡아 올린 수산물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군비 2억 3천여만 원이 투입되며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명당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긴급 생계비는 지역 아동 2,215명이 대상이며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후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를 통해 지급 안내가 진행되며 추가 발생 대상자에 대해 별도 확인을 거쳐 다음 달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오후부터 날이 풀려 주말 첫날인 토요일은 맑고 푸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4도, 한낮에는 12도 나타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바깥 활동에 무리 없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월요일 출근길에는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해상은 맑겠지만 남해 해상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 날이 쌀쌀한데요.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집니다. 난방열까지 더해지면 건조증이 악화되는데요. 가습기 잊지 마시고 샤워할 땐 너무 뜨거운 물보단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전세버스 운전자들. 전라남도도 전세버스 운전사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전남에 위치한 회사 소속이더라도 전남에 살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근 광주나 부산과는 차이가 있는 건데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급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